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교육진담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네, 올가교육 고등부영사 임혜림입니다. 와, 이거 똑같은데? 어, 똑같은데? 그러게요. 그 염정아 그분 아니에요? 스카이캐슬에? 네, 주영쌤 아, 주영쌤. 주영쌤. 아, 맞아요. 네, 주영쌤이지. 주영쌤.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 갑자기 이렇게 기억나. 또, 네. 작년 오늘 뭐 이맘때, 주제를 작년 얘기 안 해도 뭐 딱 그렇죠. 알 뻔해요. 주제 예. 스포를 네. 해드렸죠. 예. 입시 컨설팅이니까. 예, 오늘의 주제가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 합리적인 가격은. 야, 이거 정말 예. 핫한 주제인데 우리 처음인데요 이거는. 많이들 관심 돈 얘기하는 건 가지시고. 정말 처음이다. 그죠? 네, 돈 얘기는. 그동안 한 번도 저희가 뭐 금액 뭐 이런 제가 거 좀 금기어였죠. 그쵸. 네, 제가 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공익 방송이니까. 네, 제가 항상 무료무료 얘기하다가. 자, 저희 주제가 오늘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 합리적 가격입니다. 예, 스카이캐슬은 30억에서 40억 정도였죠. 어마어마했었던 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팔았다고 얘기해요. 아, 오르기 전이니까 20억, 30억? 아, 40평대 아파트라고 아, 그렇죠. 했으니까. 반포 아파트. 그 반포 얘기가. 아파트 40평이라고 예. 얘기했으니까. 네. 예. 3년에. 3년에. 예. 와. 오. 자, 이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저희가 그 혜림쌤은 아시는지 저희가 그 2017년도에 네. EBS 다큐멘터리 그 팟캐스트 교육 처음 다큐멘터리. 제작했을 때 우리 나왔었죠.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그 다큐멘터리 맞죠, PD님? 거기에 이제 7부작이었는데 저희가 4부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7월 그때 방송이 17년 10월 22일 첫 방송 되겠어요. 제가 교육학 대학원 공부하는데 그거 알아요? 과제를 내셨잖아 이번에. 이번에 온라인이니까 과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과제 중에 하나가 EBS 그 우리 행복하십니까를 보고 오. 리포트를 차마 내가 나라고 얘기를 못하고 안돼 나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저라고 얘기를 못하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했었죠. 우리가 그 10월 20일 날 방송이 됐고 저희 방송이 된 게 같은 그 동년에 17년 5월 22일 날 EBS 교육방송 EBS 그 다큐에서 네.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이 6부작을 또 했었어요. 네. 이거 완전 대박 났던 다큐였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입시 컨설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영역이 있었죠. 예, 그때 이런, 한창 학종이 대세가 됐을 때라. 그렇죠. 컨설팅이 맞아요. 한참 예, 붐이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였죠. 어머님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근데 또 지금 5년이나 또 시간이 흐르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모티브로 하고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그 다음 해도 18년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또 재밌었죠. 마지막 회 빼고는 마지막 이 회. 드라마를 통해서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알게 되셨던 분들도 굉장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왜곡됐어. 있긴 했었어요. 스카이캐슬 너무 왜곡됐어. 너무 예쁘네. 너무 왜곡됐죠. 이게 저기 코리아 CC라는 그 골프장에 있는 집에서 촬영. 그렇죠. 그 용인에 있는 거죠. 여기. 예, 넘어가서. 예, 예, 예. 예. 거기서 기념 촬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선의 집은 촬영하면 안 된대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하는 컨설팅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레피셜이 아니라 네.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비용 대비 효용에 대한 내용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비용일수록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환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일종의 학부모들이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학종 전에는 이제 그 대치동에서 이제 고액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거기 그 스카이캐슬에도 봤지만 선생님들 세팅까지 해주면서 뭐 30억, 4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학종이라는 게 생기고서부터 그러니까 이 대학 입시 진실 이 다큐가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종과 연결된 컨설팅 비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나한테 네. 전적으로 믿어라, 예, 분명 예.
내신 대비 선생님들 쫙 깔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고 리얼하게 이게 완전히 PD 수첩이나 추정 60분 이상으로 이 다큐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물어본 게 기본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부터 세팅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1,000만 원. 월 1,000만 원요? 예, 아니. 그럼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를 세팅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조금 여기서 하나씩 부수적으로 뭔가가 뭐 창제가 좀 더 추가된다 2,000만 원, 그다음에 세특 손댄다 3,000만 원, 뭐 그다음에 뭐를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학종을 세팅해 주는데 그게 뭐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돈이 1,000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불어나네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거 뭐 생기부가 뭐 10페이지 나올까 말까 하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다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방송이 2017년도 방송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3년 지난 건가? 네. 지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뭔가 또 우리가 입시 전형과 이런 게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렇다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넘는 고비용의 어떤 컨설팅을 받는 데가 있을까? 1년에 1,000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월 1,000이면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즌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겪었던 경우는 어떤 학부모님 오셨는데 다른 데서 컨설팅 비용을 이미 지급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 물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세팅식으로 해갖고 뭐 생기부부터 해갖고 자소서 뭐 기타 등등을 해갖고 그러니까 요 학생은 고3인 거야. 현재 고3인 거야. 그래서 수시 지원 전략 몇 개월 세팅해주는 비용이 한 제가 알기로 1,500만 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왜 저한테 오셨냐? 그럼 거기 1,500만 원 거기서 다 알아줘서 해줄 텐데. 근데 뭐 소개받아서 했는데 저는 그때 무료로 해드렸거든요. 저는 비용을 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건 6개 대학 그다음에 대학교 전형 방법 학과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최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1,500만 원씩을 작년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세팅 비용, 2학년 세팅 비용, 3학년 세팅 비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다루고 싶은 거 뭐냐면 지금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 들어가거든요. 수시 원서 접수가 들어가요. 수시 원서 접수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고3 애들 지금 여름방학에 지금 한참 자소서 쓰고 뭐하고 준비할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들은 얘기는 요 원서 접수 기간의 세팅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제하신 학부모가 그리고 또 저한테도 왔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했다는 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오늘은 요 금액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팅되는 건 굉장히 또 그 애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곧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수시 컨설팅을 또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측정돼 있냐 이 부분을 조금 논의하고 싶은 거죠. 제가 볼 때. 이 컨설팅 비용을 책정을 할 때 그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진행하는 학종 전체 컨설팅 3개년을 우리가 계약하는 그 컨설팅과 스팟으로 그렇죠? 고3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시 혹은 정시.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부 다 스카이캐슬이 기억되세요. 근데 그 스카이캐슬은 3년 컨설팅. 맞아요. 예. 3년 컨설팅. 3년 컨설팅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고3 수시 컨설팅이랑 고3 정시 컨설팅.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는 스카이캐슬 같은 컨설팅은 사실상 드물어요. 그리고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스카이캐슬이 드라마상으로 허점이 뭐냐면은 원래 예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예선은 전교 1등이고 자사고 전교 1등인데 예서가 서울대 의대 못 갈 일은 없어요. 직윤으로. 그 드라마상에서는
예선은 그런 컨설팅을 받지 않아요. 내신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부모들 머릿속에서 그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개년 학종 컨설팅이냐. 고1부터 진행하는. 예. 아니면 이게 고3 수시 컨설팅이냐. 그러니까 즉 6개 학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배치.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 배치 상담이냐. 예. 수시 배치 상담이냐. 예. 정시 배치 배치 상담이냐. 상담이냐. 아니면은 고1부터 진행하는 학종 컨설팅이냐. 이렇게 적어도 3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죠. 얘기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돼요. 오늘은 고1부터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시하고 수시만 컨설팅만 해도 여기 좀 아니 학종 컨설팅은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네. 있어요. 그 고3 전체 수시 학종 컨설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집단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 컨설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뭐 콜롬비아대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데를 가고 싶어하는 미국 대학을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요. 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콜롬비아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저도 그것은 그냥 뇌피셜이에요. 들었는데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지 뭐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1억이에요, 1억. 1년 1억. 1년 1억을 그러니까 전체 3개년 관리 비용으로 1억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겠죠. 그다음에 이거 써주고. 근데 이 선생 하나가 컨설턴트 하나가 5명 이상을 관리를 못해요. 손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그 정도 고액을 갖고 그 정도로 애한테 영혼을 갈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입시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학종의 기본 베이스는 내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학생부의 비교과를 화려하게 쓴다 하더라도 내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학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교과가 10,000개의 비교과를 이기는 상황에서 아무리 비교과에 돈을 왜 그렇게 쓰냐는 거죠. 그래서 학종 컨설팅은 고비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학종 컨설팅에서 맥시멈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50만 원을 받고 컨설턴트가 몇 명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10명 안팎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고학력자가 10명 안팎의 학생을 관리해가지고 고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학원과 나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겠다 라는 각오로 컨설턴트에게 자기 학생들을 소개했을 때나 가능한 게 학종 컨설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과 같은 것들은 발생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학종 컨설팅이 발생을 하려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꺾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치동에서도. 그래서 많이 꺾였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종 컨설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학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서 학생이 낸 모든 비용을 선생님에게 다 지불해주는 형식으로 유지되는 것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수시학종의 컨설팅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컨설팅 업체가 있잖아요.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완전 반전이 뭐냐면 이 컨설팅 업체가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컨설팅 업체 뒤에 누가 있었냐면 대학 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또 연관돼 있어서 거기서 와갖고 대학에서 뽑는 자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 또 넘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음모론이 저는 방송이 이건 방송으로 나온 얘기. 그러니까 방송으로 그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죽겠어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떨어진다고. 어차피 학종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불신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방송의 목표가 고비용일수록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자동차가 1억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차가 3억이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야. 100만 원짜리 컨설팅보다는 1000만 원짜리 컨설팅이 좋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백화점에서 똑같은 티인데 이건 백화점에서 팔고 이건 리어 가서 파는 거야. 어떤 엄마 당연히 백화점에서 사는 걸 골라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거는 일종의 아무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을 했을 때와 불합격을 했을 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통계가 갖춰지지 못하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수시 학종 시간이 왔잖아요. 그렇죠. 6개 학교 골라주는 거. 예. 거기가 가장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수시 컨설팅하고 정식 컨설팅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식 컨설팅 같은 건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성적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면 거의 맞아요. 점수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내신이 거의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수시 컨설팅 자체를 본다면 수시는 사실상 붙을 수 있는 대학에서도 떨어질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이건 좀 무리수가 아니야, 이건 모험 아니야라고 했는데 붙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 컨설팅은 굉장히 분석과 조합과 이런 부분들이 시간과 공들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학종의 서류를 빼놓고요. 그거는 사실 원서 접수할 때는 그 학종 서류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학종은 그 생기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아이가 받은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이 아이가 수능 체제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학종을 간다면 얘가 지원한 학과와 전공접학과 맞는 학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학과에 대한 3년치 또 이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경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추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시 이월률이라든지 그래서 정식 컨설팅보다 사실은 수시 컨설팅이 작업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수시 컨설팅이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컨설팅도 한 번으로 끝나면 수는 없어요. 최소한 2-3번까지는 계속 아이들과 왜냐하면 지켜보고 또 상을 보고 얘가 결론적으로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인가 아닌가를 또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까지 토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컨설팅은 손이 정식 컨설팅보다 많이 간다. 많이 가고 분석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한 해에 혜림쌤 네.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요. 한 학교에 나올 때 보통 많게는 100페이지에서요. 60에서 그렇죠. 70페이지예요. 그렇죠. 이런 대학들이 3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은 이거 힘들어요. 저희 전문가들도 이것만 붙잡고 있긴 되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컨설팅을 또 해주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해주시지만 학교 선생님 컨설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은 최대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합격시키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까지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지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죠. 자, 그러면 결론 내려드려야 되겠네요. 수시 컨설팅 비용이 정식 컨설팅 비용보다는 좀 가격이 셉니다. 네. 원래 정시는 아무리 비싸도 5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정시는 제 생각에는 한 20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요. 20에서 25만 원. 아니면 천혜향 한 박스. 네? 천혜향 한 박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 천혜향 한 박스. 네? 왜냐면 나도 고생하니까 같이. 근데 어차피 다 돌리는 걸 갖다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좋은 사람한테 걸리면 미달될 것 같아요. 내가 한때 잠깐 생각나게 나 천혜향 받았잖아. 나. 저는 음료수를 받았어요. 난 천혜향. 근데 난 나중에 과일이 좋더라고. 컨설팅 다 끝나고 내가 이거 슈퍼를 찾아도 되겠다. 그렇지. 음료수가 그런 데도 있었어요. 이쪽은 저 주스 주로 받으시는구나. 저는 이제 천혜향 한 박. 처음에는 뭐 합격만 시켜주면 앞구르기를 하고 학원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대학생활하면서 애들이 앞구르기를 하고 학원에 들어오진 않고 그게 기억이 났는지 그 다음에 조치원 복숭아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는 애들은 정시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50만 원도 저는 사실 비싸다고 생각해요. 정식 컨설팅. 왜냐하면 어차피 메가스터디나 이런데 진학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 놓고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식 컨설팅을 고비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 그건 네, 아니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시 컨설팅이죠. 그렇죠. 이제 손도 많이 가고 예. 혹시 자소서랑 또 결합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그 서울시 교육청 그 기준으로요. 1시간에 3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대요. 컨설팅 비용을요. 그 정해져 50이요? 있는 기준이 50. 50이었나요? 네, 50. 근데 대치동에 학원 있잖아요. 그래. 50. 50까지인가요? 50에 50. 그래. 그랬구나. 하여튼 그래서 50만 원 받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안 받지. 나는 천혜향 받는 거니까. 저 그렇다고 제 천혜향 좋아하지 않아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적으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꾸 그래서 저 천혜향 네네. 주시는데 저 아니에요. 그런 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는까지 저도 안 받았었어요. 비용을 안 받았었는데 네. 비용을 안 받으면은 무슨 폐단이 있냐면은 맞아요. 나한테 한 다음에 딴 데가 아니면 딴 데 받고 난 덤이야. 덤이야. 그리고 제가 전략 짜준 건 안 써. 안 써. 왜? 아까 했잖아. 돈을 돈을 안 받고 맞아요. 네. 비용 받는데 거기를 왜냐면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썼으니까. 그쵸, 근데 어쩔 수 없는 돈을 안 쓰고 시점이죠. 물어놨는데 그냥 덤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야, 니네가 진짜 잘하면 돈을 받겠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마음이 이게 너무 아파요. 좀 마음 그래서 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 책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 정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자소서 특강을 처음에 했을 때 네. 돈 안 받았었던 거 알아요? 음.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 8년 전에 네. 자소서 처음 나왔을 때 돈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를 가. 그리고 한 군데에서 96만 원이야. 수강료가. 그럼 내가 다 써주고 같이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 그 다음에 5만 원을 받았어. 그때 5만 원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 학부모. 그래서 두 군데 또 가. 이번에 16만 원을 받았어요. 좀 덜 가. 덜 가. 근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중으로 하면은 자소서는 그죠. 이중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해야 아니 돼요. 수술 두 사람한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맹장 수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을 수 완벽한 없잖아. 비유였어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을 18만 원, 22만 원 올리고 나니까 네. 이제 안 그때 가요. 안 가. 둘 중에 하나만 가라.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정시는 여러 군데 다녀도 돼요. 정시는 뭐 경험 삼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수시는 사실상 메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정시 같은 경우는 업체도 한 개만 놓지 않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 저기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해요. 그렇죠. 수시는 자소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학종으로 가야 될지 교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배율이 있어가지고 수시 컨설팅은 좀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따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300짜리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0, 500 아까도 분명히 얘기한 1,0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300을 가이드라인을 잡았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300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300이나 1000이나 상품의 질은 같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최대치의 가격은 300이에요. 그냥. 자소서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1,000만 원이 결합됐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논술과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업까지 해주면. 그렇지. 논술 선생을 갖다 붙여. 음. 논술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외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자기는 1,500을 받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수시 컨설팅 우리가 순수하게 6개 학교를 조율해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 자체가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500을 받든 600을 받든 700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 정도보다 더 나은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예요. 어차피 그 선생이 그 선생이고 그 정도 첨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쵸. 그런 상황에서 네. 올해 연도서부터 특히 시작해서 네. 수시 컨설팅 비용을 300 이상 받겠다. 요거는 좀 곤란하다. 제가 가이드라인 정합니다. 교육진단은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회 악이다.
이렇게 선언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방송 굉장히 파격적인 방송.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지 않아요? 또 아니, 음. 뭐 컨설팅이 300만 원이야? 이렇게 또 그건 아까 말씀. 300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이 이상 높을 수 없다. 이 이상 받으면 좀 어려우세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낮아야죠. 시작은 30부터. 시작은 3만 원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3만 천혜향이 이제 3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호님이나 저는 애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흥분하니까 막 이걸 해서 보내잖아요. 네. 보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들 많이들 지금 많이 옛날에 한 5, 6년만 해도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이 컨설팅이.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근데 지금 뭐냐면 민우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아이를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똑같은 컨설턴트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 하나 드릴까? 내신 4등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시켜 봤냐? 그러니까 어느 대학 최소한 인서울은 수도권 인서울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봤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신 3.8로요. 고려대 학종 일반 전형에 일반고 학생을 합격시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이런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최대치를 정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좀 일부러 세게 하는데 왜냐면은 가뜩이나 경제도 힘들고 다들 상황 안 좋은데 이게 모두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형태가 전체를 왜곡시키는 행동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교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 본인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치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시 컨설팅은 청취자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거 다 포함해서 그 제가 말한 그 비용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 아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레옹님께 도전적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지. 얼마 받으세요? 나는 못 받아요. 저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방송도 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얘기 얼마 받아? 너무 갑작스럽게 저 레옹님 당황하신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여기 돼 있어요. 네. 가격이 책정되어 돼 있어요. 있죠. 네. 35만 원 받아요. 이거 적다. 네. 그 정도는 35만 받아야지. 원이에요. 그 근데 정도는 재원생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시를 해요. 할인까지. 네. 원래 인간적이야.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왜냐면 그 300도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한 3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내용 진행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막 붙이거든요. 컨설팅 업체에 가면은 계속 붙여.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학년 2학기 내신에 개인과외를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가격을 더 올리는데 그런데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다. 저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번 정도 이상은 해야 돼요. 2번에? 예. 두 번에 제가 35만 원이면은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안 차요. 성에 안 차요. 아니, 두 번에 35만 원이면 뭐야 그러면? 두 번에 35만 원이면은 내가 나누기가 잘 안 돼서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공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공익방송. 그 정도 저는 받고 왜냐하면 애들을 일단 최대한 합격시키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 정도면 적당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자소서는 어차피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지죠. 자소서는 없으니까. 의미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 자소서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영향을 고려대 같은 경우도 그냥 거의 패스 수준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정시 때는 그럼 더 저렴하게 받으시죠? 더 저렴하죠. 이게 합리적인 거야.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 떨어진 아이들 같은 그럴 때는 정시는 또 저는 무료로 해드려요. 그 정시 컨설팅까지. 왜 수시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 떨어뜨리려고. AS까지 해주는. AS까지 다 해줘요. 이런 참 예. 훌륭하신 분이세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많이 해야 20명, 30명이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학생들 6개 조율하고 네. 계속 후속 조치를 계속 해줘야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구평 보고 또 해야 또 되고 한번 이번에는 만나시니까. 좀 구평 보고 9월 23일 원서 접수까지 좀 여유가 있어. 9월 16일 날이 그 구평이거든요. 네. 원서 접수 시작이 23일부터예요. 네. 그래서 좀 작년 같은 경우는 4일인가 5일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구평 보고. 그래갖고 굉장히 촉박해갖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교육진담으로 문의해 주시는 어머님들 또 계시거든. 그래서 저는 또 적어도 이번에 그래서 지방에 좀 서울에 좀 오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원하시면 저는 또 지방까지 가는데 단 한 명은 좀 힘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가서 또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네요. 예. 일단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비용을 받지 않지만 아마 그 상담 잡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재작년만 하더니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많이 했었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김밥 먹어가면서 그쵸. 했는데 그 결과가 제가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짜준 대로 안 넣어. 그거예요. 내가 짜준 대로 안 넣었어요. 내가 짜준 대로 안 넣었는데 심지어 내가 짜준 대로 넣었으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자괴감이 들어. 그렇다고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입장이 다르잖아요. 난 내 학생들이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으니 확실하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을 뺀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폰으로 보내신다 했을 때 이렇게 즉각 잡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역에서 뛰고 있는 우리 레옹님이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네요. 뭐 오늘 혜림 쌤 뭐 궁금한 건 네, 너무 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이 진짜 궁금한 것, 가려운 것을 정말 살살살살 다 긁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방송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그 강사로서 좀 학부모님들의 편에서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이 방청객의 느낌으로 이게 막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된 이유가 뭐냐면요. 마스크 덕택이에요. 원래 선글라스 안 꼈잖아. 이게 반 가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듯한 막 용기가 생겨요. 팟빵 같은 느낌? 내가 유튜브 하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팟빵이 그립다. 팟빵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이 막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만 나타날 때야 상상하시는데 이제 궁금하면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얼굴을 보니까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돈 얘기는 안 하든가 주제로 하면 저는 정확하고 네이키드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비용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청취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비용일수록 좋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마시라. 아무리 좋아봤자 한계치가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수시 컨설팅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 예를 들어서 수능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우리 애가 수능이 잘 나오는 것처럼 수시 컨설팅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설계하고 시스템을 짜는 것에 따라서 사실상 입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고비용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폐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너무 세지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은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좀 낮춰버려. 제가 그 미국으로 대학 보내는 컨설팅 회사를 중국에서 한번 운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국의 아주 부잣집 자식들을 외화를 벌은 거죠. 저는 외화를 벌었어요. 외화를 벌어서 아주 진짜 고액을 받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을 받아요. 그 너무너무 큰 고액을 받아요. 스카이캐슬 어쨌든 고액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미국 대학은 무제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6개만 넣잖아요. 6개만 넣죠. 그러면
적어도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은 어떤 폐단이 있냐면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맞아요.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해봐서 알아요. 제가 컨설팅 회사 운영해봐서 아는데 컨설팅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세무조사 나오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 반드시 붙을 때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갔는데 수시 6장 중에서 2장은 그냥 컨설팅 안 받아도 무조건 붙을 수 있는데 2개를 넣기 시작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큰 고액은 합리적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방해하게 됩니다. 적당히 모험스럽고 적당히 상향과 안정이 결합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절한 비용의 합리적 형태의 컨설팅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고비용을 가시는 게 오히려 자녀의 컨설팅의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에서 가장 잘 합격됐다는 건요.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이 제일 컨설팅을 잘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억울하게 컨설팅 받은 애들이 수시에 납치된 애들이 정시 결과를 봤어요. 제일 슬픈 애들이요. 3개 다 떨어진 애들. 맞죠. 정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 다 떨어진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 아니. 3개 다 1차로 합격한 애들이 그렇죠. 제일 그렇죠.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정시에서. 정시에서 네. 제일 불쌍한 애들은 3개 다 떨어진 애가 아니다. 3개 다 1차에 붙는 애들이다 얘기하거든요.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도 6개 다 붙는 애들은 잘못된 거예요. 맞아. 예, 근데 안전빵 넣은 거예요. 예, 고액 컨설팅을 하면 할수록 6개 중 2개는 무조건 붙는 데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 대표도 그렇고 컨설턴트한테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중국 학생들 미국 대학 보낼 때 반드시 붙을 대학이 어디야라고 물어봐요. 어디는 붙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면 그런데 몇 개를 더 넣고 시작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미국 대학은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6개밖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6장 중 2장 혹은 많으면 3장은 무조건 붙을 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장 갖고는 사실상 아시겠지만 공격적 형태의 그렇죠. 그런 수시 컨설팅을 이루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고비용으로 가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이, 그리고 레옹님한테 얘기하세요. 레옹님한테 얘기하시고 뭐 굳이 저를 찾으시면은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한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예. 또 제가 요즘 또 아파가지고. 그리고 바쁘시잖아요. 아유 아파 요즘에. 요즘 제가 아파서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예, 아프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뭐 오늘 그렇죠. 뭐 혜림 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오늘 그 아픈 김에 확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몇 가지 궁금했던 거를 적어 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의 다 그 말씀 중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픈돼서. 좋은 거 진짜 많이 했네. 입시 컨설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있을 거 아니. 3.1절. 내 별명이 3.1절이야. 3.1절 옛날에는 네. 3월 1일 합격. 3월 1일 날 합격자 아하. 추합으로. 야. 옛날에는 3월 1일까지. 요즘은 이제 일단 끝나고 또 다시 추가 모집을 또 학교별로 하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네.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막 추가 합격 나가고 걔가 3월 1일 날 하장대학교 정시 합격 받았다고 추가 합격 받았다고 나 그런 애가 제일 기억. 걔가 사실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알바하고 있어. 떨어져 갖고 여기 메가스터디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저 알바할게요 그러면서 해라는데 얘가 갑자기 없어졌어. 진술을 안 하게 된 이거 안 보여 그래갖고 막 전화통 너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알바 못 하겠거든. 왜? 그러니까 학교 붙었는데. 그게 3월 1일이에요. 별명 3월 1일. 예, 3월 1일. 좋네. 동국대만 갔어도 딱인데. 한양대 갔어요. 오유 훌륭하네. 한양대 갔어요, 한양대. 만에 한영 선생님. 여기 한솔구 학생이에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걔가 제일 기억나죠. 민우님은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컨설팅 학생 없으세요? 많죠. 너무 많아서 방송이 길어져서 안 돼요. 저는 사실은 4.5로도 그 가천대 사회복지도 붙여봤고, 뭐 예를 들어서 4.3으로 뭐 하여튼 초창기에 되게 많은 걸 해봤어요. 되게 많은 걸 해봤고 지금에 와서 제가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삼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삼가하겠다. 그러니까는 학생이 3년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학생들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내가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거고 나를 만난 학생과 나를 만나지 않은 학생의 갭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결과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생각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자제하는 편이에요. 옛날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귀여운 애들과 어떻게 얘기해요? 네. 나 하나만 더 얘기해요. 네. 이 논술 전형이 있는데 네. 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별로 이렇게 논술 전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학생이 수학 성적이 안 좋다고 너가 논술이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64744라는 아이가 있어요. 64744 그러니까 국어 6, 수학 4, 네. 그다음에 영어 7. 7. 44 탐구 44. 네. 얘가 이제 수시로 논술 전형으로 건국대하고 서울과기대 둘 다 합격 최저 없음. 네, 없었어요.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적인 소질이 안 보여도 논술이 이렇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또 쓰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애들 많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화여대 수학 6등급 수능에서 수학 6등급 나왔는데 수리 논술도 합격시켰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수학 수능에서 5등급 나왔는데 또 논술 전형 합격시켰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아이를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라는 또 용기를 또 북돋아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희가 오늘 마스크를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 나오면 내일 확진자가 조금 더 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 또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경각심 측면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했습니다. 숨차요. 저는 K94 구사까지. 썼어요. 와, 나 아까 여기 저 구사 갖고 왔는데 구사 써야 되나? 정품으로. 네, 요즘에 좀 정품으로. 네, 면역력이 좀 운동을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정품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